이번 주에는 오래전부터 정책에 관여하면서 중국을 이용하려는 연구를 벌이는 특정 대학 사력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20년간 고려대학교에 연관된 인물들이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아들의 저서를 고려원이 출판하면서 이를 한부그룹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고려원은 독점적으로 고려대학교의 중국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출판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의 최고의 정책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을 되는데 훗날 선관위의 비리, 즉 선거 조작 의혹에 재신임을 해버리는 초강수를 두게 되죠. 저는 이런 배경에서는 선거 조작에 따른 정치 문제를 없애기 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낳은 대학 출신들만 독점적으로 등용해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했었죠. 기업인들과 재벌 총수에서 고려대 출신들이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6년도 기사에서는 고려대 경영학과가 30대 그룹 총수에 연관되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아직도 재벌 총수에서 고려대 출신들이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 핵심 권력을 고려대 출신들이 차지했다고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고려대 출신들이 핵심적으로 담합하면서 정치 권력을 지켜내고 있죠. 또한 고려대학교를 담보로 조마오루 수녀가 대학생 성서 모임을 해버리면서 정치 종교 조직을 만들어버리게 이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지금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라고도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이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자가 국회의원에 진입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죠. 고려대학교는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다른 대학교와 달리 큰 입시 비리 의혹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정책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의 하수인을 양성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고려대 출신들끼리 담합해서 사회 통찰에 협력하는 고려 경영포럼까지 하고 있죠.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장하성 씨, 그리고 케네스 강 IMF 한국 대표까지 연루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에 연루된 장하성 씨는 훗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핵심 경제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 통계 조작으로 큰 수사를 받게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국회 공천에서도 고려대 세력들이 독점해버리게 이릅니다. 특히 정영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큰 사이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직책에서도 고려대 출신들이 있고, 심지어 이낙연 정치인은 민주당 대표로 있었을 때 오로지 고려대 출신들만 등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고려대에 연관된 동아일보와 채널A가 한국의 큰 정치적인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A가 단독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치부를 까버리게 이르죠. 자,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에다 깊숙이 관여했었던 유진호와 김성수 씨는 고려대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시초를 만들기 이르죠. 유진호 총재가 미국의 유명 대사를 만나서 정치적 협력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외세를 바탕한 민주화 운동 시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호 총재는 김대중을 대놓고 지원하면서 신민당에서 40대 기수로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하여서 유진호 총재가 총재 지직을 포기해서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정치적인 연령을 키우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승만 정부로부터 비롯된 유진호, 김성수 고려대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을 통해서 외세 의존적인 정치를 만들게 되고, 고려대의 최고의 과정과 부정 편파 입학, 그리고 동아일보를 통해서 행정, 경영을 통치할 만한 문명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여론 조작을 저는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려대학교가 1957년에 최초로 아세안 문제연구원을 통해서 동북아의 사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구축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하여서 동북아에 개입하기 위한 필요한 연구를 벌이겠죠. 동아시아 도서관 공산권 연구 허가권을 통해서 소련, 중국, 북한까지 개입하고 있죠. 그러면서 먼 훗날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까웠었던 2010년도쯤에 다른 대학교에서도 중국 연구소를 만들게 이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고려대학교가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한 좀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1년도쯤에 중국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중국을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세력을 만들게 되죠. 지금까지도 연구 활동을 계속 세세적으로 연역을 나눠서 계속 활동할 정도죠. 중어 전문학과까지 만들어서 중국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유명 대학교의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을 비롯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죠. 자, 이때 이 일본의 오보지 총리가 중국하고 깊숙이 가까웠는데 고려대에 방문하는 점도 이 고려대 세력을 이용해서 일본의 동북아 패권을 중국을 담보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오보지 총리도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급사하게 이르죠. 자, 그러면서 고려대학교가 먼저 청나라 만주족어를 연구하면서 4년 뒤에도 해당 기사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다시 청나라를 만들어 버리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시대가 좌우 정치인을 다시 포섭하면서 지금의 일본 총리되는 이시바 시게루를 접선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여시대는 중국을 담보로 동북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었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싱글탱크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시대가 태제대학교의 산하로 바뀌게 이르죠. 여시대와 태제대학교 커넥션에서 고려대 세력들이 많이 연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염지호 씨죠. 이 염지호 총장이 고려대학교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여시대하고 그리고 태제대학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제대학교는 뉴욕, 홍콩, 도쿄, 모스크바를 경유하면서 동북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담보물을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옛날에 전두환 정부 시기 때에도 김삼열 교수가 국무총리로 역임을 하게 되면서 고려대 세력들이 중국학 연구회를 통해서 중국을 전문적으로 다루려는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국하고 협력하기 위한 모란 구상 프로젝트 추진하게 되죠. 저는 전두환이 중국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키워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태우가 왜 키워졌느냐? 바로 중국하고 가까웠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2000년에 중국의 조상을 만날 정도로 중국에 가까웠었고 심지어 대통령 재임 시기 때에도 한성호를 통해서 화교 자본과 세력으로 정치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건 한중 수교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에도 일본을 담보로 중국에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한자, 환경, 공동 연구를 통해서 동북아의 통합적인 정치, 산업, 패권을 구축하려 했었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먼 훗날 중국이 한국 산업을 위협하게 되는 기술 지역까지 맺게 이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 중국의 곁에 양반 출신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이용해서 금융과 정보기관에 대대적으로 개조하게 이르죠. 그러면서 이 중국학 연구회가 중국이 큰 영향을 끼쳐서 2019년도에 중국하고 협력하기 위한 학술 대회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학 연구회가 당시에 개최한 주제에서는 바로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을 이용하기 위한 다소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고려대 세력들이 어쩌면 단순하게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을 거꾸로 이용해서 동북아의 패권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어쩌면 청나라를 부활하기 위한 속임수와 그리고 오랫동안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국을 이용하고 관중적으로 전쟁을 벌일 것인가 라는 추측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구축하는 세력들은 그런 매국노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점령해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경제적인 손실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